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물은 박기웅입니다. 좋습니다. 하이탑 강좌 이제 2권에 오줌의 생성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제 아쉽게 이제 문제는 못 풀었는데 이번 시간에 조금 풀게요.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 혈압 조절, 그 다음에 이제 인공신장, 혈액투석,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설 단원을 마치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러분들 교재는 어딜 펴느냐면 55페이지를 피세요. 55페이지 피시고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요. 이번 시간에 87페이지까지 해야 돼. 어우, 정신 반짝 차려야겠다. 5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하려면. 근데 55페이지는 이미 했어. 55페이지 이후는. 지난 시간에. 다만 55페이지에 있는 그 혈압 조절하고 체내 수분량 조절이야. 혈압 조절하고 체내 수분량. 그래서 신장이 이렇게 훌륭한 신장, 콩팥. 얘네들이 혈압 조절도 해주고 그 다음에 체내 수분량. 즉 체내 수분량이 뭐야? 이거지 뭐야 이거. 삼투압. 농도 한마디로 농도. 그지? 수분량.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절해 주잖아. 그지? 자, 그러면 혈압을 어떻게 낮을 때 혈압이 낮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혈압이 낮다. 그러면 자, 혈압이 낮아지면은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 이제 왜 나오는지 좀 이따 이제 얘기해 줄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야. 여기 신장. 여기 보여? 신장에 부신이 있고,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얘가, 나와가지고 뭔 짓 하냐면은, 나트륨 제흡수 촉진해. 어디로 제흡수하는지 알지? 이 흡수라는 건 우리 혈액으로 흡수하는 거야, 혈액. 우리 몸. 조직액, 그 다음 혈액. 조직액, 혈액. 오줌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많이 나오면은 당연히 오줌 속에 포함된 나트륨의 양은 줄어드는 거야. 맞지? 오줌이 싱거워진다는 얘기야. 나트륨은 오줌으로 나가는 양은 줄어들어. 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많이 나왔다. 혈압이 낮아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많이 나오면 나트륨의 제흡수가 촉진돼. 그리고 이때 능동수송이기 때문에 반대로 칼륨 분비는 촉진된다. 사실은 칼륨은 이제 오줌으로 많이 나가. 요건 이제 참고로 그냥 알아둬. 자, 칼륨 분비 촉진하고 나트륨 제흡수 촉진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니? 우리 몸의 체액의 삼투압이 어떻게 돼? 삼투압. 올라가지. 체액의 삼투압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하면 돼. 아니, 내 몸에 소금이 많이 지금 제흡수됐어. 그럼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번엔 누가 나와야 돼? ADH가 많이 나올 거 아니야, ADH가. 그럼 ADH가 어떻게 돼? ADH가 많이 나오면? ADH가 많이 나오면 얘는 뭐야, 얘는? 여기 있잖아, 여기. 아까. 여기 사고체, 보만주머니, 근위세뇨관, 헬레고리, 원위세뇨관, 그 다음에 집합관. 집합관에서 수분 제흡수 촉진해주는 거라니까 어차피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물이 제흡수가 돼.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물이 제흡수 된단 말이야. 대부분의 물이 제흡수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더 많이 제흡수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DH가 안 나오는 병이 있어. ADH가 안 나오게 되면은 하루에 최대 10리터까지 오줌을 싸. 1리터짜리 페트병 10개 분량 오줌을 싸. 그 정도 마셔줘야 돼. 그 정도를 페트병을 그냥 여기다 쌓아놓고 뻘꺽뻘꺽뻘꺽 오줌으로 찍찍찍 뻘꺽뻘꺽뻘꺽 오줌으로 찍찍찍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오줌으로 어항에다가 붕어를 키울 수 있어. 오줌요 붕어를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니네 어항 알죠? 어항에 한 번에 그냥 그 정도 쌀 수 있어. 하루만 모으면 돼. 오줌요 붕어붕증. 요 붕증이 바로 ADH 결핍증입니다. 결핍증. 오케이? 자, ADH랑 호르몬이 수분 제흡수를 못하니까요. 수분 제흡수가 안 되면은 결국은 여우붕증이라는 하루에도 물을 무지하게 오줌을 싸게 됩니다. 그러면 오줌을 싸게 되면 오줌량은 증가하니까 오줌량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심한 탈수 증세가 나타나. 목말라. 엄청나게 목말라. 그래서 물을 계속 마셔줘야 돼. 내가 그런 애를 가르쳤었어. 그런 학생을 가르쳤었는데 이거 스트레스가 원인이야. 이런 건 다 스트레스야. 하여간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제거해줘야 돼. 그놈이 고3이었어. 고3이 되니까 이제 고3에 입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놈이었어. 나약한 정신력을 갖고 있었어. 정신력이 약하다. 그럼 이런 호르몬의 이상이 생겨. 몸에 변화가 생긴 호르몬의 이상이 생기면. 그 정신력이 너무 약한, 그지? 그죠? 고3은 어차피 입시라는 중압감이 있어가지고요. 고3이 걸리는 암이 있습니다. 정신암. 제가 이제 만든 병입니다. 정신암. 또는 스트레스암. 그래가지고. 이게 스트레스야, 한마디로. 그것이 이제 결국 원인이 돼서요. 그 학생이 이제 페트병을 한 5-6개 놓더라고. 4개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책상에도 올려놓고, 이렇게 10분마다 이렇게, 저한테 이미 허락을 받은 거죠. 수업 듣다가 이제 10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 가더라고. 그렇게 진짜로, 요붕증에 걸렸던 친구가 있었어. 그 녀석은 어쩔 수 없어. 그 녀석은 어쩔 수 없이, 병을 고치려면은 스트레스를 없애야 돼. 스트레스 없애야 되니까, 그냥 고3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대학을 그냥 보내주면은 병이 낫겠지. 또 대학 들어가면 이제 병이 낫든가, 아니면 고3, 그냥 대학 가지 마라. 취직해라. 뭐 이렇게 하든. 그러니까 입시라는 부담을 딱 없어줘야 돼. 그만둬. 학교 그만둬. 딱 그렇게 해주면 얘네들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게 다 스트레스성이지. 요붕증. ADHD 결핍증. 거기다가 이제 더군다나 이제 밤에 결핍이 되는 병이 있어. 밤에 결핍. 밤에 ADHD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수분 제흡수에 오줌량을 적게 해줘야 돼. 오줌을 최대한 조금씩 천천히 만들어야지 아침까지 버텨가지고 아침에 오줌을 싸면 되는데, 밤에 ADHD가 결핍되면은 밤에 수분 제흡수가 안 되니까 결국 오줌이 많이 만들어져서 새벽에 이불에다 오줌 싸고 창피하니까 울고, 맞을까봐 울고 막 이러는 거 있어요. 야뇨증이죠, 야뇨증. 새벽에 나서 화장실 가게 되는 것도 역시 ADHD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역시 이것도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어린애들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학교 가기 싫어! 이런 애들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인가. 좀 혼자서 이렇게 뭔가 고독을 즐길 그런 시절이었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방에 구석에 있어요. 방에 구석에 딱 들어가가지고 앞에다가 밥상을 딱 세워놨어. 그리고 세상과 단절한 다음에 거기서 그랬던 좀 희한한 인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상당히 낯선 시절 학교 가기 싫어하고 막 이럴 때 야뇨증 생기는 건 스트레스입니다. 역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죠? ADHD가 많이 분비되면요. 다시 혈압이 낮아졌어요. 어지러워. 혈압이 낮아졌어. 그러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재흡수돼가지고 우리 몸이 짜져요. 그럼 그 짠 걸 다시 농도를 낮추려고 삼투압이 높아졌으니까 ADHD가 많이 나와요. 그럼 물이 많이 재흡수됩니다. 수분 재흡수가 집합관에서 촉진돼요. 수분 재흡수가 촉진되니까 우리 오줌량은 어떻게? 오줌량은 당연히 줄어들고, 오줌량은 줄어들고, 우리 몸에 혈액량이 많아지죠.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혈압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혈압 상승시키는 메커니즘이에요. 무코코가 바로 작용을 하네요. 무코코가 혁혁한 역할을 하네요. 됐죠? 자, 무코코는 혈압도 상승시켜주면서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무기염류도 양을 조절해줍니다. 무기염류도 많게 해줍니다. 소금 있죠? 소금. 소금이 너무 적다 그러면 얘도 많이 나와서. 알겠죠? 네. 이번에는 이제 삼투압 조절 좀 해볼까요? 농도 조절. 삼투압 조절. 농도 조절. 우리 몸의 농도가 높다. 즉, 여름에 한참 땀 흘리고 운동을 하고 축구 3경기하고 또는 여름에 40도인데 축구 3경기 한 다음에 소금 한 숟가락 퍼먹었어. 오케이. 삼투압이 무지하게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나?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물이 적다는 얘기지. 우리 몸에 지금 짜다는 얘기는 짠 새끼. 지금 내 몸이 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친구들 돈을 많이 써? 그래야 돼? 안 짠 놈이 돼? 자, 짤 때는 일단은 ADH 분비량. 이거 다 누가 감지하냐면요. 간내의 C상하부가 감지해서요. ADH 분비량이 증가한다. ADH 분비량이 증가하면 수분 제흡수가 촉진돼. 수분 제흡수가 촉진되면 우리 몸에 수분량이 많아져. 수분량이 많아지니까 삼투압이 어떻게 돼? 삼투압이 낮아지게 되죠. 물론 이 과정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수분량이 많아졌으니까요. 혈액량이 증가한 거고요. 또 혈압이 올라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짜게 먹으면 삼투압이 높아졌을 때 고혈압 환자들은 위험합니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혈압 치료제 중에는 ADH 분비량을 억제시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분 재흡수 안 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거기 나온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요, 여기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디냐면 61페이지 봐봐. 61페이지 빨리. 자, 61페이지 보면은 자, 호르몬에 의한 체액의 삼투압 조절인데요. 혈압도 조절되고, 그러니까 신장에 의해서 이 신장이 이런 기능도 있어.
혈압도 조절되고, 그 다음에 삼투압도 조절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할 테니까, 이제 지금 완전히 머릿속에 넣어라잉. 알겠지? 머릿속에 완전히 넣어버려. 심장의 작용은 호르몬에 의해서 혈압과 혈액의 삼투압 일정이 유지되는데, 먼저, 두 번째 줄에, 혈압이 떨어지면 끊어. 혈압이 좀 낮아졌어. 혈압이 낮아지면. 이게 혈압이 왜 낮아지면 왜 위험하냐면,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지만, 혈압이 좀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의사들 다 불러 모으고 막 응급 환자일 때요. 피가 적어지면 뇌로 혈액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가 이제 3분에서 5분 정도 공급 안 받으면 이제 뇌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좀 중요한데,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방출이 증가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그 밑에 내용을 좀 보세요. 세뇨관 세포에서 레닌이라는 효소가 나왔어요. 안지오텐신 뭐야 도대체 이런 거. 이거 좀 외워야 돼? 외우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냥 이런 거 그냥 듣고 흘려버리세요. 생물원 교과서 밖에 한참 밖에 있는 얘기야. 다만 이건 알아도 신장에서 혈압을 감지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신장에서 혈압을 감지해. 그러니까 이거 있지. 여기에 혈액이 지금 들어가서 나오잖아. 이 혈액에서 혈압을 나타내잖아. 오케이? 알겠냐? 이 혈압 있지. 신동맥에서 이제 동맥에서 이제 들어가서 사고체로 들어가는데 이거에서 혈액량이 많으면 혈압이 커지는 거고, 혈액량이 적으면 혈압이 작아질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 부근에 있는 세포들이 이 혈액 지나가는 거 가지고 이 부근에 있는 세포들이 바로 감지를 하는 거야. 아, 혈액량 많구나. 즉, 혈액량이 많으면 어떻다는 얘기야? 혈압이 높구나고. 오케이? 혈액량이 적다는 얘기, 혈압이 낮다는 얘기야. 그걸 감지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신장에 있는 사구체, 여기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요 혈관 있지.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세뇨관들, 이 세포들, 이런 신장에 있는 세포들이 바로 감지를 해, 혈압을. 그래가지고 혈압이 낮네. 그러면 누가 나오냐면 바로 그 레닌이라는 물질이 나와. 거기 일본에서 그대로 나오고 레닌이 나옵니다. 레닌. 그것이 바로 혈액으로 나와서요.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면 걔네들이 어디 가서 누구를 방출시키냐면 부신 피질에 가서요. 부신 피질에 가서 얘네들을 방출시켜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신 피질을 자극해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면은 지금 방금 얘기했습니다만은 나트륨의 제흡수를 촉진한다. 어디냐면은 여기서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상행지, 헬레골이 상행지고 그다음에 여기 원위세뇨관하고 집합관이거든요. 원위세뇨관과 집합관 요 부위에서 소금의 제흡수를 더. 그러니까 어차피 물은 여기서 제흡수되고 여기도 제흡수된 거야. 소금 제흡수되고 여기 물 제흡수되고 이 위치에서 내려갈 때 물 제흡수되고 소금 제흡수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여기서 일어나. 원위세뇨관과 집합관. 원위세뇨관과 집합관. 알겠냐? 물도 더 제흡수하고 싶다면 ADH가 여기서 물 제흡수해주고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소금 더 제흡수하고 싶다면 여기서 소금 더 제흡수해주면 돼. 원위세뇨관과 집합관. 원위세뇨관과 집합관. 원위세뇨관과 집합관. 원위세뇨관과 집합관. 알겠니? 자, 그래서 그 결과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고 삼투압이 증가되니까 당연히 또 얘도 많아져가지고 물의 제흡수가 촉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 안 나오더라도 소금이 제흡수되면서 이 나트륨이 제흡수되면서 물도 같이 따라서 제흡수됩니다. 오케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물이 뒤따라 제흡수되어 소량의 진한 오줌이 만들어진다. 그럼 결국은 뭐니? 수분 제흡수 촉진되니까 오줌으로 나가는 양은 오줌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소량의 진한 오줌이 되는 거지. 물은 많이 들었으니까 물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소량의 진한 오줌이 되는 거야. 알겠지? 소량의 진한 오줌. 됐지? 그러고 나서 혈압은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알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항인효 호르몬, 2번 항인효 호르몬의 이온 조절. 간내 시상하부에서 혈액의 삼투압이 높아진. 이번엔 삼투압. 우리 몸의 농도 조절이야. 우리 몸의 농도가 너무 높아졌으니까 간내 시상하부로부터 농도가 너무 높다. 그래가지고 감지하고 체내 수분량이 부족하면은 이게 지금 체내 수분이 부족하다는 거지. 수분이 부족하다. 물이 적다는 얘기지. 삼투압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거를 감지해서 ADH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 ADH라는 건 이제 호르몬 파트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요, 간내 시상하부에 만들어져서, 자, 생성은 어디서 생성되냐면요, 간내 시상하부다. 간내의 시상하부. 그다음 분비되는 장소는 어디에 저장됐다 분비되냐면 뇌하체 후엽이야. 뇌하체 후엽. 오케이? 자, ADH, 요건 이제 호르몬 가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간내 시상합에서 만들어진 게 뇌하수 후엽에 저장되어 있다가 분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이 제흡수 촉진되지. 수분이 제흡수 촉진되는데 어디서? 집합관. 아까 얘기했지? 집합관에서 표적기관이야. ADH의 표적기관이 신장의 집합관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한다. 됐지? 그러면은 역시 오줌은 어떻게 돼? 수분 제흡수 촉진해서 우리 몸의 수분은 많아지지만 역시 오줌은 이거하고 똑같아. 여기하고. 삼투압 높아졌으니까 ADH 마이너스 수분 제흡수 촉진돼서 이거하고 똑같은 과정. 됐지? 이 과정. 그래서 결국은 삼투압 조절 또는 우리 몸의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는 이제 ADH. 그 다음에 이제 혈압 조절에 이제 혈압 조절과 관련된 거, 요거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혈압과 관련돼서 혈압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 메커니즘 있죠? 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을 뭐 이제 거기 그림 나와 있는데 그림 61페이지 그림 있지? 다시 한번 정신없이 빠르게 한번 보자. 먼저 신장의 세포들이 신장에 있는 세뇨관 세포들이 혈압이 낮아진 걸 감지했다. 됐지? 그리고 나서 세뇨관에서 레닌이라는 것들 그 신장에 있는 세포들로부터 레닌이 분비돼가지고 레닌이 부신피질 레닌이 다른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그 호르몬에 의해서 부신피질이 자극받으면 안지오텐신이야. 그 자극받으면 부신피질이 자극받으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고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어디 가서 자 원이 세뇨관과 집합관에서 그지? 5번 봐봐. 원이 세뇨관 집합관에서 나트륨 제흡수를 촉진시켜 소금이 이제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소금이 많아지게 되니까 우리 몸에 삼투압이 증가되지. 삼투압이 증가되니까 결국 ADH가 또 수분 제흡수를 촉진시켜버리지. 물의 제흡수도 증가해버리지. 수분 제흡수 촉진돼가지고, 그지? 그래가지고 물이 많아져. 물이 많아지면 혈액량이 많아지고, 혈액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렇지. 혈압이 상승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비례하는 거니까. 혈액량과 혈압. 알겠지? 그 다음에 항인효 호르몬에 의한 수분량 조절 보자. 자, 항인효 호르몬에 의한 수분량 조절. 즉, 삼투압 조절이다. 1번, 간내 시상하부에서. 즉, 간내 시상하부가 호르몬의, 즉, 항상성의 대빵이야. 간내 시상하부. 호르몬 가서 이제 누누 얘기할 거야. 간내 시상하부에서 감지해서 시상하부에서 항인용 호르몬 생성 후 간내 시상하부에서 생성한 다음에 어디다 저장해줘? 그렇지. 뇌하수 후엽에서 저장됐다가 거기서 분비되는 게 ADH야. 그랬다가 ADH가 분비됐어. 즉 항인용 호르몬이야. ADH가 분비되면은 어디로 가냐면 집합관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해. 집합관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하고 그다음 5번 봐봐. 5번 수분량 감소. 그다음 수분량은 그러니까 오줌량이 감소하고 우리 몸의 수분량은 증가하겠지. 그래서 6번 봐봐라. 마지막 삼투압이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과정이 또 억제가 되는 거야. 삼투압이 낮아지니까 이 과정이 억제되는 거야. 이게 조금 나오고 잘 안 일어나게 되겠어. 이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음성 피드백. 알겠지? 지금 그림 두 개의 그림 있지. 왼쪽 A, 오른쪽 B에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서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한 2번만, 한 번만 더 봐줘. 한 번만. 알겠지? 지금 필름을 돌려가지고, 따따따따 돌려가지고. 알겠지? 역시 이제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다시 여기서 이제, 역시 음성 피드백으로 이제 다시 요 과정들이 이제 억제가 되지. 그러니까 이제 혈압이 다시, 어떻게 돼, 이제. 낮아지게 되고, 뭐 이런 거. 이 음성 피드백. 이건 이제 호르몬 가서 얘기할 거야. 됐지? 이 음성 피드백으로 항상성 유지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길 바라고. 넘겨봐라.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볼까? 65페이지 봐봐. 65페이지. 자, 65페이지에 7번 봐봐. 7번. 무기염류의 제흡수는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에서 조절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압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혈압 조절. 땡그라미 쳐. 혈압 조절,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자, 그러면 혈압 조절을 위해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많이 나왔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뭘까? 당연히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좀 생각해야 된다. 무기하면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무기하면은 염류가 떠올라야 돼. 염류. 이무기라든가 핵무기 이런 거 말고 염류. 이과생들은 무기염류 떠올라야 돼. 따라서 이 무기염류의 대표적인 누구야? 얘 제흡수 촉진 호르몬이야.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그럼 얘가 많아지면 우리 몸이 짜지니까 물도 덩달아서 많이 들어오니까 물의 양이 많아져. 혈압이 올라가. 오케이? 자, 1번 맞고. 2번 물의 제흡수량. 아니, 얘가 많아지면, 우리 몸이 짜지니까 당연히 수분 제흡수도 어떻게 돼? 수분 제흡수도 촉진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야지 수분이 많아져야지 혈압이 올라간다니까. 이런 메커니즘 잘 알고 있어야 돼. 이 순서대로. 따라서 2번 잘못됐고 3번은 혈액의 삼투압. 나트륨이 많아지니까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의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겠지. 그지? 증가해야지. 얘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많이 나오면 얘가 많이 재흡수돼 우리 몸으로. 그러면 우리 몸에 삼투압이 증가된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재흡수가 증가해서 그다음에 혈압이 증가된다. 알겠지? 자, 4번 세뇨관에서 나트륨의 재흡수가 촉진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세뇨관에서 Cl- 재흡수가 촉진된다. 자, 소금이라고 그러지, 소금. 소금이니까 NaCl이 재흡수 촉진되는 거야. NaCl. 알겠지? NaCl. 그러니까 5번도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번 보자. 8번. 다음 편은 어떤 사람에게서 하루 동안 생성되는 원료 170리터와 오줌 1.5리터 속에 포함된 각종 성분의 양을 조사한 것이다. 1번. 약 99%에 달하는 물이 재흡수된다. 170에서 1.5리터. 원료가 170이었는데 오줌을 1.5리터 싼다고 그러면은 160 얼마냐? 68.5? 168.5 재흡수된 거니까 곱하기 100 하면 거의 99%입니다. about 99%. 알겠지? 재흡수됩니다. 이게 원료량이고 이건 재흡수된 양. 오줌이 1.5리터니까. 그지? 2번 요소는 분비량이 재흡수량보다 더 많다? 요소는 단위가 g입니다. 양이야, 양. 양에다 뗀 거라고 했죠. 양. 양이라는 거는 양. 원료에서 51g이 있었어. 그지? 근데 하루 동안에 51g이었는데, 원료에. 근데 오줌에는 30g. 이때. 그러면 원료에서 오줌으로 갈 때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재흡수가 일어나는 거지. 재흡수된 게 얼마야? 21g이 되네. 됐지? 21g. 따라서 재흡수 비율을 구해라. 그러면은 51분의 21 곱하기 100 하면은 재흡수 비율이 나와. 알겠지? 요소의 재흡수 비율이 나오는 거야. 요소. 따라서 요소는 분비량이 재흡수량보다 더 많다? 아니죠. 재흡수가 됐죠. 재흡수가 된 거지. 재흡수량이 훨씬 더 많은 거야. 알겠지? 재흡수량이 훨씬 더 많아. 그리고 기본 개념으로 기억해라. 요소는 한 절반 정도, 한 50% 정도는 재흡수가 됩니다. 실제로. 알겠지? 오케이. 2번 틀렸고 3번. 재흡수율이 가장 낮은 물질은 요소다. 거기 봐라. 다 계산해봐. 포도당 170에서 여기 170 있었는데 여기 빵이야. 포도당 170g에서 빵 그램. 그럼 100% 재흡수된 거고. 560분의 계산해줘. 560 나트륨 얘 재흡수율은 560에 얘는 5 나가는 거니까 560분의 560 마이너스 5 곱하기 100. 이 차이가 560에서 이 차이가 바로 재흡수된 거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얘도 99% 정도 되고요. 칼륨도 칼륨도 대단히 높습니다. 요산도 계산해주면 되고요. 요소가 가장 낮습니다. 재흡수율.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봐. 좀 귀찮더라도 계산기 갖다가 두들겨 가면서 계산해봐야 돼. 왜냐하면 이런 게 공부야. 이런 게 학습이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게끔 지금 좀 해줘. 알겠지? 정말이다. 재흡수율이 각각 얼마가 나오는지, 얼마씩 나오는지 계산기가 할 수 있잖아. 핸드폰에 있는 거. 4번. 재흡수율이 가장 높은 물질은 100%인 포도당 맞고, 재흡수율이 물과 가장 비슷한 물질은, 나트륨 이온이다. 여러분들 물은 거의 99%니까요. 한번 나트륨 이온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10번 보겠습니다. 65페이지 10번. 네프론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1번. A 과정에서의 물질 이동의 원동력은 삼투압이다. A 과정은 여과인데요. 여과는 혈압차죠. 여과 압력이 왜 생기는지 설명했지. 혈압 때문에 그래. 혈압차. 1번 틀렸고 2번. 영양소뿐만 아니라 요소도 B 과정을 통해 이동한다. 그렇지. B는 재흡수인데요. 재흡수, 요소 재흡수 일어납니다. 맞고 3번. C 과정을 통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B 과정이 근위세뇨관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다. 그냥 B라는 건 재흡수라는 과정이야.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재흡수라는 과정에서 요소도 일어난다는 얘기야. 3번. C 과정을 통해 이동하는 주요한 물질, 즉 분비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 위치에서만 분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분비라는 걸 의미해. 즉 모세혈관에서 혈액에 있는 게 오줌으로 나간다는 얘기야. 노폐물입니다. 맞고 4번. B와 C 과정은 체액의 항상성 유지와 관련이 있다. B, C 재흡수하고 분비를 통해서 우리 몸의 pH라든가 이온의 농도라든가
아니면 물의 그 삼투압, 농도, 우리 몸의 농도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맞습니다. 제흡수 분비를 통해서. 그 다음에 5번 B와 C 과정에서 일부 물질은 능동수송에 의해서 이동한다. 그렇죠? B, C는 대부분 능동수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능동수송. 오케이? 못 빼고 except 제외하고 뭐 물과 요소 요거 제외하고는 능동수송이다. 알겠지? 좋습니다. 넘겼어. 몇 번을 볼까? 그래. 67페이지에 3번 보자. 67페이지에 3번. 67페이지 3번에 A는 사고체에서 보만 주머니 그 말피기소체를 나타내네. 말피기소체. B는 이제 세균관을 나타낸다. 기억. B에서 포도당과 물이 제흡수되는 원리는 같다. 포도당은 능동수송이고요. 포도당 능동수송이고 물은 삼투야. 삼투. 물의 확산이지. 물의 확산을 삼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억 틀렸네. 이은 A에서 사고체로 들어오는 혈관의 지름은 사고체에서 나가는 혈관의 지름보다 크다. 당연히 많은 혈액이 들어와서 압력이 높아졌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이은 맞고. 디귿.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자, 증가하면 끊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뭐 한다고 그랬니? 소금 제흡수 촉진하는 거지. 그래서 B에서 NaCl의 제흡수는 촉진되고 칼륨은 분비됩니다. 알겠죠? 칼륨은 분비되는 거야. 자, 알겠지? 다시 나트륨하고 칼륨은 항상 이동 방향 반대니까 나트륨을 제흡수하면 칼륨은 밖으로 분비 촉진이야. 알겠지? 분비 촉진이야. 그래서 틀렸어. 마지막 분비 억제된다고 그래서. 리얼 A에서는 사고체 혈압이 높을수록 사고체 내 혈장과 보만 주머니 내 농도의 농도차가 작을수록. 자, 아까 배운 거 좀 봐봐. 여과 압력은 사고체 혈압에서 뭘 뺀 거라고 그랬어? 혈장 삼투압이지? 혈장 삼투압. 그 다음에 보만 주머니 압력. 이거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여과가 잘 되려면, 그러려면 사고체 혈압이 커야 되고, 얘네들은 작아야겠지. 자, 사고체 혈압이 커야 돼. 즉, 사고체 혈압이 높을수록, 여기까지 맞았고, 그 다음에 사고체 내 혈장과 보만 주머니 내 원료의 농도차. 이 농도차가 만드는 게 삼투압이거든? 오케이? 아까 요 사고체하고 보만 주머니 있잖아. 요거. 사고체에서 보만 주머니 여과되는데, 여기는 혈장 단백질이 많은데 여기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저농도고 여기는 고농도라고 그랬잖아. 그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삼투압이 커진다고 그랬잖아. 이게 커진다는 얘기는 농도차가 클수록이야. 근데 어때? 사고체 혈장과 보만 주머니 원료의 농도차가 작다. 농도차가 작을수록 삼투압이 작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얘가 작고 얘가 크면은 여과 압력이 커지니까 여가 잘 일어나겠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리얼 맞지? 그 다음에 4번, 67페이지 4번에 개념에서 니네들이 4번에 요 물질들 있지. 요 네 가지 물질은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둬야 돼. 내가 그래서 이게 4번은 꼭 푸는 거야. 자, 67페이지 4번에 보면은 요소는 여과되지만 일부 제흡수된다. 즉, B와 같은 루트야. B와 같은 루트. 한 50% 제흡수된다라는 거 기억해주고, 포도당은 100% 제흡수되는 거니까 C와 같은 루트. 요 유형을 잘 보라는 얘기야. 문제가 어렵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눌린은 여과되고 나서 그대로 나가. 오줌으로. 여과되고 나서 그대로 오줌으로 나가. 알겠어? 이눌린. 그래서 A와 같은 유형이 되겠고, 크레아틴은 여과되고 분비야. 여과와 분비야. 알겠어? 여과된 다음에 분비돼서 오줌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과량과 분비량을 더해주면 돼. 그래야지 오줌 속에 있는 크레아틴의 양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배설량 있지? 배설량. 이 오줌량은 어떻게 해서 계산하냐면, 자, 여과량에다가 마이너스. 제흡수 있지? 제흡수. 요건 빼주고, 제흡수량을 빼주고, 뭘 더해줘야 돼? 그렇지. 분비량은 더해줘야지 오줌량이 되는 거야. 분비량은 더해줘야지. 요거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야. 알겠지? 기본적인 개념. 오케이? 꼭 확인해둬.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9페이지에 2번 같은 경우 있지. 69페이지에 2번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해서 이런 건 뭐 저 수능 특강에서 이제 다 설명했던 얘기들인데 잠깐만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 X축이 혈당이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야.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양인데 얘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과가 잘 일어나. 여과가 많이 돼. 그런데 제흡수량은 한계가 있어. 제흡수량은 한계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리로 할까? 여기 봐봐. 여기에 혈당이 굉장히 많아. 혈당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점점점 많아지면 여기 물포, 뭐 여과되는 포당량이 많아져. 근데 여과되는 포도당이 많아지는데 여기서 제흡수가 다 돼. 그런데 이 포도당이 점점 많아져. 포도당이 점점 많아져. 혈당이 높아져. 혈당이 높아지면 당연히 여과돼서 원료 속에 많아진단 말이야. 원료의 혈당량이 증가해. 그럼 여기서 제흡수되는 양이 무한정 제흡수되는 게 아니라 제흡수되는 양은 한정돼 있어. 포도당. ATP를 소비해서 능동성으로 제흡수하는 양은 한정돼 있어. 그래서 제흡수의 범위에서 벗어나가면 결국은 오줌으로 나가게 돼. 제흡수량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오줌으로 나가게 돼. 이게 당뇨야. 이게 당뇨야. 그래서 제흡수. 제흡수 봐봐. 여기까지는 이 농도에서는 혈당이 이 정도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과된 게 다 제흡수 돼. 여과된 게 제흡수 되니까 배설되는 포도당량은 없어. 근데 여 이상이 되면은 요 차이가 생겨, 이렇게. 여과량과 제흡수량 차이가 생겨. 즉, 배설량이 생겨버려. 여과량에서 제흡수량 뺀 값이 배설량이 돼. 어차피 분비량은 신경 안 써도 되지. 포도당 분비 안 되니까. 그래서 여과량과 제흡수량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배설량이 돼. 이게 배설량 그래프가 돼. 그러니까 요 농도 이상이 되면, 혈당이 요 농도 이상이 되면 결국은 오줌으로 배설이 된다는 얘기야, 포도당이. 그러니까 당뇨병은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가 아니라 혈당이 높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혈당이 높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걸 알아도 유념해줘.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 가서 이제 신장병과 인공신장기. 자, 신장병과 인공신장기인데 여기에서 원인은 뭐 감염이라든가 세균 감염이라든가 선천적인 결함이라든가 아니면 니네들이 신장에 있는 데를 계속 주워 맞았다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증상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타난다. 오줌 쌀 때 통증이 나타나. 물론 요로결석 같은 경우도 이제 생길 수가 있어. 오른쪽에 그 신장결석 봐봐. 신장결석. 즉 71페이지 맨 위에 신장결석 봐봐. 신장에 돌이 낀 거야. 그러니 뭐 오줌 만들어질 때 신장 무지하게 아프고 등짝도 아프고 오줌 쌀 때도 아프고 막 굉장히 막 통증이 엄청난데 칼슘, 옥살산, 뭐 요산, 오줌의 성분이 결정화되어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냐면은 그 혈액의 응고 과정이 있어. 혈액의 응고 과정. 기억나니? 혈액의 응고 과정? 트롬보킨 아자가 트롬빈을 만들 때 칼슘이 필요해. 칼슘이 있어야지 혈액 응고가 일어나. 그러니까 혈액엔 칼슘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칼슘을 제거할 때 뭘 넣는 줄 아니? 혹시 응고방지법? 응고방지법에 옥살산 칼슘 넣었었어. 옥살산 칼슘 또는 시트르산 칼슘. 옥살산 칼슘이 아니라 옥살산 나트륨이지. 옥살산 나트륨을 넣었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옥살산이라는 게 칼슘과 결합하면 옥살산 칼슘이 되거든. 이게 앙금이야. 이게 침전이야. 이게 결정이야. 알겠니? 칼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옥살산 나트륨을 넣었단 말이야. 그 옥살산 나트륨에 있는 옥살산과 칼슘이 결합하면은 바로 이런 결정이 형성돼서 돌 같은 게 생겨가지고 껴버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아니면 그 과일이나 뭐 음료 뭐 이렇게 시금치 뭐 이렇게 야채 뭐 이런 거 이제 보통 많이 섞여 있는 게 칼슘이나 옥살산 이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이 신장에서 그 오줌이 지나가는 길에서 그게 이제 돌이 껴버리면은 무지하게 아프단 말이야. 어디에 끼느냐에 따라서 요관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 지금 돌이 어디에 끼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 길에는 안 끼고 여기 신장에서 신우 뭐 신장 여기 돌이 끼면 이제 신장결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순요관, 순요관 있지. 순요관에 끼면 요관결석. 오줌 나가는 데 끼면 요도결석, 요도. 또는 요로결석, 뭐 이렇게 얘기해. 오줌 쌀 때 무지하게 아파. 화장실 가서 소리 질러. 으아! 화장실이 즐겁지가. 으아! 화장실에 가서 소리 질러. 그때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수박 한 덩어리 먹고 자라고 그러지. 아니면 맥주 5,000cc를 쪽쪽 빨고 자세요, 그래. 그러면 방광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날 그냥 화장실 가면 그냥 두두두두두 하면서 그냥 그 돌들이 다 튀어나오고요. 변기를 뚫고 지나갑니다. 자, 알겠죠? 네, 그게 이제 그 수박이나 맥주가 이뇨제예요. 이뇨제. 그러니까 수박이나 맥주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ADH가 안 나와. ADH가 이제 분비가 안 돼. 그러니까 수분제 흡수가 안 되니까 오줌량이 상당히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뇨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맥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보통 결석이 안 생겨. 조그만 덩어리가 조금이라도 생겼다 그러면 바로 그냥 맥주가 알게 모르게 계속 배출되는 거야. 맥주. 쫙쫙. 그래도 막걸리가 최고야. 자, 70페이지 계속합니다. 70페이지에 다시 증상, 배뇨시 통증 느끼고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간다. 밤에 술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화장실 자주 가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술집에서가 아니라 집구석에 있을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3번 손발이 붓는다. 이 부종이 생기는 건 삼투압 조절이 안 되는데 신장이 삼투압 조절이 안 되면 바로 손발이 붓게 되죠. 4번 혈압이 높다. 역시 혈압 조절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강조했지, 신장에서. 그지? 그러니까 신장 자체에 그러니까 이상이 생기면 삼투압 조절도 안 되고, 혈압 조절도 안 되고, 그 다음 늑골 아랫부위, 갈비뼈 밑에 여기, 이런 데가 막 아파요, 여기. 늑골 아랫. 소변의 색깔이 붉거나 검다? 글쎄요. 소변의 색깔이 붉거나 검어본 적은 없습니다. 똥 색깔이 까마본 적은 있어가지고, 제가 참 별 희한한 경험을 다 해봤지만, 춘장똥이라는 걸 싸봤지만은, 아직까지 이 흑맥주 똥은 흑맥주 오줌은 싸보질 않았습니다. 흑맥주, 시커먼 오줌. 괜찮겠다, 그것도. 자, 어쨌든 신장에 이상이 있을 때 나오고요. 그 다음 오줌이 뿌여면은 백혈구가 많이 시체가 이제 고름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감염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균성 질환이 생겼다. 요도염이 방광염이라든가 신장염이라든가 사구체 신염 이런 거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신장병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로 감염, 그 다음에 신장염 이런 것들. 그래서 신장염 보시면 사구체가 손상되면은요, 요독증이라고 해서 요소와 같은 이런 노폐물이 몸에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쌓여서 생기는 중독 증세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 요독증이고, 단백뇨를 통해서 이제 혈뇨라든가 단백뇨, 즉 사구체에서 걸러지지 말아야 될, 여과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오줌으로 나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게 신장염이 되고. 그럼 결국은 이러한 증세들로 인해서 신장의 기능들을 잃어버렸을 때 신부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래 진행되면 만성 신부전이라고 해서 결국은 신장 기능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거의 할 수 없는 상태. 그렇게 되면은 내버려두면 결국 죽는 거죠. 신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냐. 소리 없이 망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장 정말 중요한 기능이 어느 기관이나 다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냐. 위라든가 간이라든가 췌장, 이 배에 들어있는 것들은 정말 다 하나같이 너무나 소중한 그런 나의 세포들이야. 나의 세포들.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여러분들 이 뱃속에 있는 세포들과 꼭 대화를 해서 좀 이렇게 안정시켜주고 위로해주고 또 너 오늘 하루 종일 자기 전에도 너 진짜 오늘 수고 많았다. 내가 좀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 네가 다 분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세포들에게 전해주시면 세포는 항상 방긋방긋 웃으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렷. 경례. 안녕히 계세요. 네. 자, 그래서요, 이 세포들이, 끝낼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신장병과 인공신장기를 이번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글쎄, 제 시간 안에 끝낼 자신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 같은 경우는요, 수능 특강 있죠? 그 부분을 보고 오세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 보고 와. 알겠지? 고3 거라고 고2 학생도 마찬가지 볼 수 있습니다. 또는 BOB 강좌 있어요. BOB 강좌. Best of Best라고 해서 그 강좌에 있는 이 혈액투석, 신장병과 혈액투석 요 단원 내용을 봐도 됩니다. 어차피 개념은 똑같아요. 생물원 개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이 내부 구조라든가 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개들 나라에 가면 이제 생물원이 달라지겠지. 개의 몸을 다루는 거니까. 우리 사람을 다루는 겁니다. 인체를 다루고 의학을 다루는 이 생물원의 내용들은 개념이 똑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70페이지 맨 밑에 근본적인 치료는 신장 이식인데 이식할 신장이 이렇게 많지 않고 조직이 또 맞아야 되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제대로 아무 신장이나 딱 넣어줬다가 철싹 이렇게 해주면은 T림프가 와서 다 파괴해버려요. T림프가 저기다! 그러면서 도끼 들고 곡괭이 들고 다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로도 좀 그렇고 다른 동물에 있는 신장 좀 그것도 그렇다. 심장은 돼지에 있는 심장을 이식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간. 근데 신장은 다른 동물에서 오는 것도 좀 그렇다. 그지? 결국은 우리 인간으로 동종 이식을 해야 되는데 동종 이식을 할 때 역시 신장 숫자가 적고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는다. 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신장병 검사가 있습니다. 신장병 검사에서 쭉 그냥 뭐 쓸데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에 대한 거냐면 뭐 내신이라든가 아니면 수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농구술 문제에 있어서 이 신장병 소변 검사 요 시험지법은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임상병리사 내지 간호사 또는 의사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만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백혈구 검사라는 거 있죠. 백혈구 검사. 요건 오줌이 뿌얘지면은요 백혈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염증이 생겼을 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정상인 경우도 약간은 섞여 있긴 한데 좀 많이 섞여 있을 때 그죠? 비중 검사는 뭐 필요 없고 요 잠재된 혈 적혈구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거야. 일단 pH가 이제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이제 벗어났다면 이제 신장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아까 내가 얘기했지. 신장은 pH 조절도 해준다고. 그 다음에 요 단백 검사. 단백질이 나오면은 역시 신장의 사고체에서 이제 걸러진 거니까 좀 이상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요 단백 검사. 그 다음에 담즙은 뭐야? 쓸개즙이지. 쓸개즙 색소를 검사해야 한다. 그래서 혈액에 있는 그 쓸개즙 색소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 있지. 특히나 그 헤모글로빈이 나올 수도 있어. 헤모글로빈 단백질에서 원래 크긴 큰데 잘 안 돼, 여가 안 되는데요. 여가 되는 경우도 있어, 헤모글로빈이. 즉, 적혈구가 터지는 경우. 이 혈액에 있는 적혈구가 많이 터졌다. 뭐, 소위 말해서 용혈됐다. 용혈되게 되면은 이게 혈액에 빌리루빈이라는 색소도 많고 헤모글로빈도 많게 되니까 그 수치들이 여기에 오줌에 또 나타내게 됩니다. 알겠죠? 빌리루빈은,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파괴되면서 나오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케톤 검사, 뭐 요당 검사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기 싫으면 안 읽어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그 72페이지하고 73페이지 있는데 73페이지부터 얘기를 할게요. 73페이지부터 얘기를 하는데 인공신장기 혈액투석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과정이 나와 있죠. 동맥에 연결된 관이 있지. 동맥에 연결된 관.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거야. 동맥에 연결된 관. 그 다음에 정맥에 연결된 관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러면 동맥에 연결된 관에서 나오는 게 요소가 많겠지. 요소가 많고. 그 다음에 정맥에 연결된 관은 요소가 적겠지. 오케이? 그래서, 동맥에서 나와서, 정맥으로 좀 들어갈 때, 자, 인공투석기, 인공신장기라고도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투석액이 들어갔다 나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그 농도차를 계속 유지하게 하고 효율을 높이게 되는 거죠. 이 자세한 내용은 수능 특강과 BOB 강좌를 참조해줘. 알겠지? 그래야지 완성이 된다. 자,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환자의 동맥에 요소가 많았는데 정맥에 요소가 적고 들어가는 투석액은 요소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요소가 많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반투하성 막을 사이에 두고 저분자인 요소가 이 환자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물포 아무요가 저분자잖아. 그지? 혈액 속을 지나가는. 근데 물 지나가면 안 되지. 포도당 지나가면 안 되고 아미노산도 지나가면 안 되고 무기업류도 지나가면 안 되고. 따라서 이 투석액도 물포 아무까지는 농도를 갖게 해준다.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업류까지 농도 갖게 해주고 요소는 없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이 환자의 동맥 속에 있던 그 요소 같은 노폐물들이 이 저분자, 작은 구멍들이 있어요. 여기 작은 구멍들. 이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을 해.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딱 오다 보면 계속해서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니까 이 농도가 이쪽에 많고 이쪽은 적어. 계속 이렇게 돼. 농도차가 계속 생겨. 농도차가 생기니까 혈액과 요소, 그러니까 이렇게 투석액이 지나가면서 요소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자,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알겠죠? 그 힘이 또 생기게 해주고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하면 그런 이동하는 힘까지 생기게 해줍니다.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이 교재에서는요, 아미노산은 넣어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원래 그래요. 아미노산 넣어주지 않고, 그냥 빠져나간 아미노산은 음식을 통해서 다시 보충해주면 되고, 또 일부 비타민도 빠져나갑니다, 사실. 이 환자에 있던 아미노산과 일부 비타민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특히 수능 공부할 때는 그냥 물포 아무 갖게 해준다.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요. 요소만 이 투석액에 없다. 됐지? 그래서 환자의 혈액 속에 있는 저분자 물질들 있지. 혈구라든가 아니면 적혈구라든가 아니면 단백질이라든가 지방 같은 경우는 이동을 안 해.
그러니까 투석에다 넣을 필요는 없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저분자들 물포 아무요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물포 아무를. 알겠지? 물포 아무 넣어주고 요소는 안 넣어주면 투석액에 노가 나온다. 환자에 있는 요소가 투석액으로 노가 나옵니다. 투석으로 노가 나와서 여기에 요소가 농도가 더 높죠. 오케이? 예. 투석된 투석액이 요소가 더 높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소의 농도가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교재에서는 그 밑에 뭐 내용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미노산, 비타민, 호르몬, 그러니까 이런 아미노산, 그러니까 물과 포도당과 무기염류만 넣어준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물포 아무도 해도 됩니다. 물포 아무라고 해도 물과 포도당, 무기염류, 그렇지? 그리고요, 포도당이 양이 변화가 없지. 동맥과 정맥, 이 사람 환자의 포도당 양이 변화가 없고 여기도 포도당 양이 변화가 없지. 그런데 포도당 분자들이 이동 안 하는 게 아니다. 포도당 분자들이 이동하는 양이 같아. 얘 농도가 같으면 이동하는 양이 같기 때문에 양의 변화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투석액 속에 포도당을 만약에 많게 해주지. 투석액 속에 포도당을 많게 해주면 여기 이동하는 양이 사람 환자에게 이동하는 포도당 양이 많아지니까 이 투석받으면서 포도당을 공급해 줄 수 있어. 이 사람한테. 그래서 링겔 주사 맞는 거고 포도당 수액 주사 맞는 거고 똑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것 좀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그 탐구 결과 및 정리. 이거 중요한데요. 이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갈 땐 수능 특강을 꼭 참고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탐구 결과 및 정리. 투석을 위해 혈액이 인공신장기로 들어오는 관은 동맥, 동그라미 치고 나가는 관은 정맥. 자, 요거 잘 알아둬야 돼. 동맥, 정맥. 그림 보면서 판단 잘해줘요. 그 다음에 동맥은 당연히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정맥은 요소가 줄어든 겁니다. 알겠죠? 그거 알아둬야 되고. 2번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건. 자,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이유는 제가 비오비하고 수능특강 참고해 주시고. 3번 반투하성막을 통과하지 않은 단백질 그런 건 투석에 넣을 필요 없다고 그랬지. 고분자는 넣을 필요 없어. 4번 물포아무까지 적정량을 넣어준다. 근데 실제로는 물포무 빼고 무다. 이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자, 이렇게 이제 요소라든가 크레아틴은 혈액에서 투석액으로 빠져나간다. 즉, 확산의 원리야. 확산의 원리, 알겠지? 확산. 그 다음에 6번, 투석액에 첨가시키지 않은 아미노산, 뭐, 요런 거는 그냥 뭐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복막투석 있어요. 복막투석. 72페이지에 복막투석. 자, 이 복막투석의 장점, 단점만 여러분들 좀 봐주세요. 장점, 단점. 자, 복막투석의 장점, 단점을 좀 봐주시면은, 2번이야, 2번, 72페이지 2번. 그 카데터라는 걸 부드러운 그런 그 기구를 그 복막에다 수술해서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석액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을 빼서 바깥쪽에 기계에 돌려서 다시 혈액을 집어넣는 건 혈액투석이고, 인공심장기를 통해서 이렇게 깨끗해진 피를 다시 넣는 거고. 반대로 투석액을 몸 안에 넣어가지고 투석액을 몸 안에 넣어서 똑같아요. 원리는 투석액 물포 아무까지는 똑같은데 요소나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몸에 있는 요소라든가 조직액이나 혈액 속에 있는 요소라든가 아니면 크레아틴 같은 노폐물이 투석액에 나와서 그 투석액을 또 내보내고 다시 새로운 투석액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바로 복막투석이에요. 복막이라는 게 너네 배 가르고 딱 열었을 때 내장기관이 딱딱딱딱 붙어 있단 말이야. 우르르 쏟아지는 게 아니야. 그 내장기관을 붙이는 그 막이 복막이란 말이야. 고기 먹을 때 잘 찢겨가지고 이렇게 뜯을 때 막 같은 거 있지. 그게 복막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복막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이 복강 안에다가 배를 딱 가려고 하면 소장이나 이 간이나 위 막 이런 것들 쫙 있잖아. 그 공간이 복강이야, 복강. 알겠지? 그 복강에 있는 막들이 복막이고, 그 복막을 통해가지고 노폐물이 확산을 통해서 투석액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복막투석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복막투석은 이제 상당히 그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계랑 하는 거하고 달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해야 돼. 하루 종일 해야 돼. 그리고 뭐 4번 교환한다고 그러는데 그 투석액을 계속해서 해주고 한참 있다가 빼내고 또 한참 있다가 빼내면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상생활 할 수 있지.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 할 수 있는데 좀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세균력이 들어가 버리면 복막염이 걸려. 복막염 걸리면 빨리빨리 수술 안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좀 질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바로 심장에 이상이 있을 때. 그래서 심장이 건강할 때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도록 하세요. 심장한테 고맙다고 한마디 하세요.
고마워. 자, 알겠죠? 자, 그래서 투석과 복막 투석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이제 신장 이식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넘겨서 이제 몇 문제 푼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볼까요? 76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간의 인공신장계 구조를 그림 나는 투석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C에는 없던 요소와 크레아틴이 D에 들어있게 된다. 그렇죠. C는 신선한 투석액이니까 요소나 크레아틴 없죠. 근데 이제 혈액에 있던 게 확산을 통해서 이제 D로 온 겁니다. D에 있습니다. 맞고, 니은. 인공신장계 내에서 혈액과 투석액은 그쵸?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줄게요. 니은 맞고, 디귿 AV를 흐르는 혈액 내 요소의 농도가 그렇죠. 많던 놈이 B로 가면서 줄어든 거죠. 리을 인공신장계에서 요소 크레아틴 같은 노폐물뿐만이 아니라 아미노산이나 비타민도 그렇죠. 투석액으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음식물을 통해서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석 받은 사람은 잘 먹어야 됩니다. 영양제도 먹고. 알겠습니까? 예. 5번 답이네. 그 다음에 77페이지 3번 보자. 77페이지 3번. 복막 투석은 환자의 복강에 특수 제조된 부드러운 관, 카데터라고 합니다. 카데터. 카데터를 삽입하여 이 관을 통해 투석액을 주입하고 배출시킨다. 기억. 체내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 및 염분을 제거한다. 자, 이 짓을 왜 한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할까? 도대체 이 행위를 왜 하는가? 퀘스천을 해봐. 퀘스천. 질문 던져봐. 내 몸에 지금 요소라든가 크레아틴, 노폐물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신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못 내보내. 그럼 투석액이 녹여서 내보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리고 노폐물이요. 체내 노폐물이요. 그 다음에 수분도 많아지면 당연히 수분도 많이 내보내야 돼요. 오줌을 싸는 게 바로 수분도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내 몸에 물이 많으면. 그지? 소위 말해서 니네들 땀이 니네들 몸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건 아니잖아. 니네들 물을 많이 먹었다고 땀이 지지지 막 쭉쭉쭉쭉 땀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겨드랑이에서 불줄줄줄 흐르는 건 아니잖아. 오줌으로 니네들 몸의 수분량 조절해서 삼톱을 조절하는 거 아니냐. 오줌 양으로. 오줌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지? 내 몸의 수분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오줌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거 아니야. 그건 내 몸의 삼톱을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신장의 기능인데 그 신장의 기능을 못하니까 당연히 뭘로? 그렇지. 투석으로. 그 수분 및 그다음에 또 염분, 무기염류 양을 또 조절한다는 얘기야. 조절한다는 얘기야. 제거라는 거 조절이란 뜻이야. 알겠어? 많으면 제거한다 이런 뜻이니까. 기억 맞군요? 맞습니다. 이거 먹는 것이나 수분 섭취는 자유로우나 혈압 및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복막 투석은 혈압 및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건 아니죠. 그죠? 지금 이 염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절, 제거한다고 그랬지. 여분의 수분 및 염분을 제거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혈압 조절은 되는 거죠. 리을 보자. 혈액 투석에 비해 노폐물 걸러내는 뛰어나지 않습니다. 혈액 투석이 훨씬 더 기계에다 넣고 하는 거니까 거기 접촉 면적도 증가시켜주고요. 투석기가 니네들 그 밑에 나온 77페이지 그 밑에 나온 그 서술형 논술형 문제 그 기계 있지? 그 기계가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는 데다가 이것도 확대하면 여기에 또 엄청나게 얇은 빨대 같은 긴 관들이 있고 거기에 혈액이 지나가고 그 바깥쪽에 투석액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혈액이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투석액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접촉 면적, 혈액과 투석액의 접촉 면적을 극대화시킨 장치가 바로 인공 투석기란 말이야. 인공 신장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기능이 뛰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리얼 틀렸어. 자, 1번 답이고 넘겨라. 그 다음에는 이제 개념 심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니네들이 좀 풀어봐 주시는데, 81페이지에 7번을 한번 봐봐. 81페이지 7번. 81페이지 7번. 자, 같은 방향으로 흘릴 때 하고, 같은 방향으로 흘릴 때. 자, 요거는 제가 저기다가 설명해 놨었는데, 수능 특강에 설명했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해버리죠, 뭐까지. 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요. 같은 방향으로 혈액과 반투과성막을 사이에 두고, 반투과성막을 사이에 두고, 혈액과 투석액이 이동을 하면요. 같은 속도로 이동한다고 치면은요. 여기서 100이라는 요소가 있었을 때 80, 20이 되죠. 넘어오고, 70, 30이 되고요. 60, 40이 되고, 50이 돼버리면 더 이상의 이동이 없어요. 50 되면. 더 이상의 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B가 투석액 속의 요소 농도가 되는 건 바로 요걸 의미하는 거죠. 0에서 50까지만, 절반까지만. 오케이? 그게 B야. 같은 방향으로 흘렸을 때. 그러면 이때 혈액에서의 요소의 양은 100에서 절반까지 줄어든 거죠. 100에서 절반까지 줄어든 거야. 이때, 요건 혈액의 요소의 양이고요. 위에 있는 거, 요거. 그 다음 밑에 있는 요 그래프는 투석액의 요소의 양이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려줬을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려줬을 때 어떻게 되는가? 반대 방향으로 흘려줬을 때는, 자, 이렇게 반투과성막이 있고, 여기에 이제 100, 혈액이 이제 100, 이쪽으로 오는 거야, 혈액이. 요소가 100이야. 근데 이쪽은 이제 투석액이 0, 0, 0, 0, 이쪽으로 와, 투석액이. 오케이? 그러면은, 열로 넘어가고, 80, 70, 60, 50, 40, 30, 계속 0을 만나. 그러니까 농도차가 계속 나니까 계속 넘어와. 혈액에서 20, 10. 그 다음에 이쪽은 계속 농도차가 80, 여기서 이제 넘어왔지? 그러니까 20, 30, 50, 60, 70, 80, 막 계속 증가돼. 그러니까 이때는 투석액 있죠. 밑에서 투석액이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요소 농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해. 투석액의 요소 농도고, 그 다음에 혈액 속의 요소 농도는 100에서 쭉 계속 줄어드니까 혈액 속의 요소 농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혈액 속의 요소 농도. 그래서 이게 B 그래프, 여기 노란 거,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A. 됐지? 이게 B 그래프. B 그래프, 여기는 A 그래프. 이해가니? 그러면 이제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 직접 풀어보고 해설 보고 답을 보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도 이해 안 가면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네. 자, 최고난도 문제 한번 보자. 최고난도. 최고난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하이탑 교재의 문제는 솔직히 최고난도건 뭐 아니면 아니건 간에 사실 학교의 그 내신형 유형입니다. 내신 유형입니다. 실제로 수능형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능 마인드를 키운다기보다는 개념만, 머릿속에 지식이랑 개념만 넣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이 교재로는. 알겠지? 그래서 수능형은요, 생각을 2번에서 3번까지 해주게 하는 고난도 문제들이 꽤 됩니다. 3점짜리라고 해서. 그래서, 니네들이 이제 개념을 완성시킨 다음에 수능형 문제 유형들, 수능 기출문제를 통해서, 평가 모의고사의 기출문제 등을 통해서 익숙하게 훈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능 현장에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하이탑을 끝낸 지금 고3 학생들 하이탑을 끝내면 그 다음에는 수능 특강 10주 완성 그 다음에 파이널 됐지? 이거 기본이야. 알겠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수능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 교육청 기출문제 이런 걸 다 봐야 돼. 알겠냐? 그러니까 니네들 지금 사실 선생님 볼 게 무지하게 많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다. 만점을 위한 노력은요. 만점을 위한 노력은 부단히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절실하게 해야 되고 간절하게 해야 되고 정말 피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탑에 있는 문제까지 다 섭렵을 했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죠. 수능,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수능문제,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 10주 완성, 그 다음에 파이널까지. 알겠지? 내 BOB 강좌는 강추하지 않을게. BOB 강좌는 스텝 2, 그것만 봐, 그럼, 고3들은. 스텝 1보다는 스텝 2. 그게 여러분들에게 적중률이 높을 거야. 알겠지? 바쁜 사람들은. 예. 그렇게 지금 고3 학생들한테 얘기했으니까. 고2도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까지 그렇게 스케줄 잡아가지고 커리큘럼 잡아서 공부하세요. 자, 83페이지에 3번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3번. 자, 기억. A에서는 물이 3초 현상에서 재흡수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농도 차가 나니까 어때요? 그 세뇨관 안쪽에 농도가 더 높죠. 300, 600, 그러니까 세뇨관 안쪽에 300짜리가 쭉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300짜리가. A 맨 위에서 300짜리 쭉 내려온다고 치면 주변이 500, 750, 100, 1000이잖아. 500, 750, 1000이니까 여기가 농도가 낮으니까 농도가 낮은 데서 물이 재흡수가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 A관에서 물의 재흡수가 일어나는 거야. 3초 현상에서. 알겠지? 오케이, 맞고. B에서는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 물이 재흡수가 됐으니까 A에서 물이 재흡수됐으니까 물 거지면 안 되잖아. 물 거지면 안 되고 그대로 수질의 농도가 그대로 유지되려면 다시 농도 높여지는 물질이 재흡수가 되는 거야. B에서는 소금이 재흡수되는 거야. 소금. 알겠지? 이때 소금, 무기염류는 능동수동이야. 맞고. 디귿. C에서는 물의 출입이 차단된다. C에서는요. 집합관에서는요. ADH 때문에 수분 재흡수가 촉진되는 거야. 물에 대한 투과성이 증가하는 거야. 알겠어? 따라서 물의 출입이 왜 차단돼? 거기서 플러스 알파. 내가 지금 목말라. 갈증나. 그럼 플러스 알파. ADH 때문에 물이 거기서 수분 재흡수 촉진되는 것이 바로 C입니다. ADH 때문에. 집합관에서.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뭘 배웠느냐? 물, 오줌, 요소 등등등. 점점점.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배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